존은 보스턴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아내와 사별한 후 그는 정원을 가꾸고 오래된 물건들을 수리하며 소일거리를 했다. 65세의 은퇴한 기계 엔지니어인 존은 은발의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그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가끔씩 짓궂은 유머를 구사하기도 했다. 재즈 음악을 좋아했고 오래된 LP판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다. 하지만 여자 앞에서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약간은 어설픈 면도 있었다. 존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외로움을 애써 모른 척하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존은 옆집에 새로 이사 온 메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존과는 정반대로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었다. 60세의 은퇴한 문학교사인 메리는 갈색 머리에 푸른 눈, 그리고 항상 밝은 미소를 지닌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연극과 지역 사회활동에 열정적이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다.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 온 메리는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존은 이삿짐을 나르는 메리를 도와주었다. 무거운 가구를 옮기고 짐을 정리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존은 메리가 자신과는 달리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메리는 이미 지역 독서 모임과 산책 모임에 가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존 씨. 덕분에 훨씬 수월하네요. 메리가 밝은 미소로 말했. 별 말씀을요. 이웃끼리 돕고 사는 거죠. 존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답했다. 그날 이후 존은 종종 메리와 마주쳤다. 정원에서, 동네 공원에서, 그리고 우연히 들른 재즈바에서도 메리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존에게 인사를 건넸고 존은 그런 메리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의 손녀 에밀리가 보스턴에서 할아버지 집을 방문했다. 25살의 에밀리는 활기차고 똑똑한 젊은 여성이었다. 존은 에밀리에게 메리에 대해 이야기했고 에밀리는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특별한 감정을 읽었다. 할아버지, 메리 아주머니께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에밀리가 장난스럽게 말했. 아니야. 그냥 이웃일 뿐이야. 존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그냥 이웃이라기엔 눈빛이 너무 반짝이시는데요? 에밀리는 짓궂게 웃으며 존을 놀렸다. 며칠 후 에밀리는 동네 공원에서 열리는 나무 심기 행사에 존과 함께 참여했다. 그곳에서 에밀리는 우연히 메리를 만났고 존에게 메리를 소개시켜 주었다. 할아버지, 여기 메리 아주머니세요. 인사하세요. 존은 갑작스러운 에밀리의 소개에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메리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메리 씨. 오랜만이네요. 어머, 존 씨. 여기서 뵙네요. 에밀리랑 같이 오셨나 봐요. 세 사람은 함께 나무를 심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에밀리는 존과 메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고 두 사람을 이어주기 위해 은근슬쩍 자리를 비켜주기도 했다. 할아버지, 저 잠깐 친구 만나고 올게요. 두 분이서 마저 심고 계세요. 에밀리가 떠난 후 존과 메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나무를 심었다. 존은 용기를 내어 메리에게 말을 걸었다. 메리 씨는 연극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연극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멋지네요. 저도 예전에 아내와 함께 연극을 보러 가곤 했었어요. 두 사람은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다. 존은 메리가 가진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에 감탄했고 메리는 존의 따뜻함과 배려심에 호감을 느꼈다. 그 후로도 존과 메리는 종종 함께 시간을 보냈다. 메리는 존을 자신이 활동하는 연극 동아리 모임에 초대했고 존은 서툴지만 열심히 연극 연습을 도왔다. 존은 메리가 오래된 축음기가 고장나서 속상해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전공을 살려 솜씨 좋게 고쳐주기도 했다. 와, 존 씨,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고치셨어요? 메리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하, 별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걸 많이 다뤄봤거든요. 존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어느 날 저녁, 존은 용기를 내어 메리를 근처 제 집 바로 이끌었다. 그곳은 존이 가끔씩 혼자 찾아가곤 했던 곳이었다. 라이브로 연주되는 감미로운 재즈 선율에 맞춰 두 사람은 칵테일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존 씨는 재즈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특히 이런 분위기 있는 곳에서 듣는 재즈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재즈 좋아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을 울리는 구석이 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재즈 음악에 취해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었. 존은 메리에게 아내와 사별한 후 느꼈던 외로움과 슬픔에 대해 털어놓았고, 메리는 존에게 자신의 이혼 경험과 그 후 새롭게 삶을 시작하기까지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존 씨,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좋은 이웃도 만나게 되었고요. 메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존의 손을 살며시 잡았. 존은 메리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과 행복을 느꼈다. 며칠 후 에밀리가 다시 존의 집을 방문했다. 에밀리는 존과 메리의 관계가 진전된 것을 눈치채고 두 사람을 위해 작은 파티를 열기로 계획했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에 메리 아주머니랑 몇몇 이웃들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게 어때요? 그럴까? 좋은 생각이구나. 존은 에밀리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 그는 메리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고 에밀리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파티 당일 존의 집은 에밀리가 준비한 음식과 장식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존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들의 온기에 마음이 들떴다. 존 씨, 오랜만에 뵙네요. 에밀리 덕분에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네요.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하니 기분이 좋네요. 존은 어색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맞이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메리가 도착했다. 메리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등장했다. 존 씨, 에밀리,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존은 메리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메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메리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존이 자신도 모르게 말을 내뱉었. 어머, 존 씨도 오늘 멋지시네요. 메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에밀리는 그런 존과 메리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 그날 밤 존과 메리는 파티가 끝난 후에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존은 메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싶었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 때문에 망설여졌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였고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낯설고 두려웠. 존 씨, 무슨 생각하세요? 메리가 존의 생각에 잠긴 얼굴을 보며 물었다. 그냥 메리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서요. 존은 얼버무리며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존 씨와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메리는 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 그때 존은 자신도 모르게 메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 메리 씨, 저 사실은 존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존! 거기 있었군. 존과 메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연극 클럽에서 메리와 함께 활동하는 데이빗이 서 있었. 데이빗! 여긴 어쩐 일이에요? 메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 연습 끝나고 다 같이 뒤풀이 가기로 했는데 메리가 안 보여서 찾으러 왔지. 같이 가자. 데이빗이 메리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존은 데이빗의 등장에 씁쓸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데이빗이 메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왠지 모를 질투심을 느꼈다. 존 씨, 죄송해요.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메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 들어가세요. 늦었는데 조심해서 가시고요. 존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메리는 데이빗과 함께 존의 집을 나섰고 존은 홀로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메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느꼈다. 다음 날, 존은 메리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그는 어젯밤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메리 씨, 어제는 존이 막 입을 열려던 순간 메리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 존 씨,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메리의 진지한 표정에 존은 불안한 기분을 느꼈. 무슨 일인데요? 실은 저 다음 달에 뉴욕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존은 메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메리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지만 그녀의 갑작스러운 이사 소식은 그의 꿈을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다. 뉴욕이라고요? 왜 그렇게 갑자기?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이에요. 뉴욕에서 연극 관련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서 결심하게 됐어요. 존은 메리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존 씨,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존 씨 덕분에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어요. 메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존은 그런 메리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메리 씨, 가지 마세요. 존이 자신도 모르게 메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존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메리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존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존 씨, 메리는 눈물을 흘리며 존의 얼굴을 어루만졌. 저도 존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뉴욕에 가야 해요. 제 꿈을 이루고 싶어요. 존은 메리의 확고한 결심에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의 꿈을 응원해주기로 결심했다. 알겠어요, 메리 씨. 당신의 꿈을 응원할게요. 정말 고마워요. 존 씨. 두 사람은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고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인사가 되었다. 몇 주 후 메리는 뉴욕으로 떠났고 존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다. 메리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그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고 그녀의 사랑은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존은 정원을 가꾸다가 문득 메리가 좋아했던 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꽃을 꺾어 그녀가 살던 집 앞에 놓아두었다. 메리 씨, 잘 지내고 있죠? 당신이 심었던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존은 마치 메리가 들을 수 있다는 듯이 꽃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때 누군가 존의 어깨를 두드렸. 할아버지 뭐 하세요? 존이 뒤돌아보니 에밀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있었다. 아, 에밀리 왔구나. 그냥 메리 씨가 좋아했던 꽃이 피었길래. 할아버지, 아직도 메리 아주머니 생각하고 계셨군요. 그럼 잊을 수 없지. 메리 씨는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 할아버지, 사실 할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러니? 이번에 뉴욕으로 이직하게 됐어요. 뭐? 뉴욕이라고? 존은 깜짝 놀랐다. 에밀리가 뉴욕으로 간다는 것은 그에게 메리와의 연결고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았다. 그래, 잘 됐구나. 혹시 메리 씨를 만나게 되면 내 안부도 좀 전해주겠니? 물론이죠. 할아버지, 메리 아주머니께 할아버지 안부 꼭 전해드릴게요. 에밀리는 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 며칠 후 존은 에밀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 할아버지, 저 메리 아주머니 만났어요. 그래? 메리 씨는 잘 지내고 계시더냐? 네, 아주 잘 지내고 계세요. 할아버지 안부 전해드렸더니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 정말 고맙구나, 에밀리. 존은 에밀리와의 통화를 마치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메리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어느 날 존은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편지 봉투에는 메리로부터라고 적혀 있었다. 존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다. 존에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뉴욕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연극 무대에서는 꿈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존,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제게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랑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서로의 곁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를. 사랑을 담아, 메리. 존은 메리의 편지를 읽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얻었고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늦은 밤 존은 거실에서 오래된 LP판을 꺼내 턴테이블에 올렸다. 잔잔한 재즈 선율이 방 안 가득 울려 퍼졌다. 존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울렸다. 존은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다. 메리? 문 앞에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메리가 서 있었다. 존, 저 왔어요. 메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존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메리를 바라보았.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을 잊을 수 없었어요, 존. 당신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존은 메리를 와락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고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다시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존, 나도 다시는 당신을 놓지 않을 거예요, 메리. 두 사람은 그날 밤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메리는 뉴욕에서의 생활과 연극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했고 존은 메리가 떠난 후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존,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당신이 행복한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니까요.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존, 당신 곁에서 영원히. 나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메리.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미래를 약속했다. 다음 날 아침, 존과 메리는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했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고 시원한 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존,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해요. 그래요, 메리.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존과 메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미래를 그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날 이후 존과 메리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존과 메리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여전히 서로에게 감사했다. 어느 날 저녁 존과 메리는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그들의 사랑처럼 아름다웠다. 존, 우리 정말 행복했죠? 그럼요, 메리.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존,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사랑해요, 메리. 저도 사랑해요, 존. 그날 밤 존과 메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존과 메리가 살던 집에는 두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 집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깃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기억되었다. 어느 봄날 에밀리가 존과 메리의 집을 찾았다. 이제는 어엿한 중년 여성이 된 에밀리는 할아버지와 메리의 추억이 깃든 곳을 둘러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 메리 아주머니, 두 분은 정말 행복하셨겠죠? 에밀리는 마치 존과 메리가 들을 수 있다는 듯이 허공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그때 따스한 봄바람이 에밀리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존과 메리가 그녀의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존과 메리가 함께 가꾸던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두 사람이 좋아했던 꽃들이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에밀리는 꽃들을 바라보며 존과 메리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들의 사랑은 나이와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이었다. 할아버지, 메리 아주머니, 두 분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에밀리는 꽃 한 송이를 꺾어 존과 메리가 함께 살던 집 앞에 놓아두었다. 그리고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깃든 곳을 향해 조용히 작별 인사를 건넸다. 안녕히 계세요,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메리 아주머니. 에밀리가 떠난 후에도 존과 메리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그 집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살아 숨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따뜻한 위로를 전해줄 것이다. 시간이 흘러 동네 사람들은 존과 메리의 집을 사랑의 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집은 사랑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곳이 되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연인이 사랑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문 앞에 놓인 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 이 꽃 좀 봐. 너무 아름답다. 여자가 말했다. 그러게.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 남자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사랑의 집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리도 저 집의 주인들처럼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까? 여자가 물었다. 그럼 우리도 저들처럼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남자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사랑의 집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존과 메리의 사랑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사랑의 집은 그렇게 영원히 사랑의 의미를 전하는 곳으로 남게 되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고 사랑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동네는 많이 변했지만 그 집만큼은 존과 메리가 살던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엄마의 손을 잡고 사랑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소녀는 집 앞에 놓인 꽃 한 송이를 보고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저 꽃은 왜 저기 있는 거야? 저 집은 사랑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란다. 오래전 그곳에 살았던 존과 메리라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이 꽃을 놓아두는 거지. 존과 메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 소녀의 맑은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소녀에게 존과 메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존은 할아버지였고 메리는 할머니였단다. 그들은 아주 늦은 나이에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었지.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단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 소녀는 감동한 듯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저 집에 꽃을 놓아두는 거란다. 너도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들처럼 아름답게 사랑하렴. 엄마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 나도 꼭 그럴 거야. 소녀는 사랑의 집을 향해 해맑게 웃어 보였다. 그날 이후 소녀는 사랑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존과 메리를 생각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그들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월은 흘러 소녀는 어엿한 숙녀가 되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갔다. 어느 날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의 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존과 메리라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러게. 왠지 우리 이야기 같기도 하고. 남자는 여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요. 우리도 사랑의 집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해요. 두 사람은 사랑의 집 앞에서 미래를 약속했다. 그 후로도 사랑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사람들에게 사랑의 의미를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존과 메리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어느 늦은 밤, 사랑의 집 창가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불빛은 마치 존과 메리의 영혼이 여전히 그곳에 머물며 사랑을 속삭이는 것처럼 따스하고 포근했다. 사랑의 집은 그렇게 영원히 사랑의 등대로 남을 것이다.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 시간은 또다시 흘러 사랑의 집은 이제 전설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사랑이 영원히 사는 곳이라 불렀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을 꿈꾸는 이들이 그곳을 찾아와 존과 메리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자신의 사랑을 더욱 소중히 가꾸어 나갔다. 어느 날 한 젊은 작가가 사랑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작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고 싶었다. 사랑의 집 앞에 선 작가는 낡고 오래된 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스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마치 존과 메리가 자신을 환영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작가는 조심스럽게 사랑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거나 삭막한 느낌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처럼 포근하고 아늑한 기운이 감돌았다. 작가는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낡은 흔들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고 존과 메리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들의 만남, 사랑, 이별, 그리고 재회.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그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작가는 문득 인기척을 느꼈다. 조심스럽게 눈을 떠보니 창가에 존과 메리로 보이는 노부부가 서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미소를 지으며 작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작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는 이 집에 살았던 존과 메리란다. 존이 온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래, 우리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메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작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란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존이 대답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는 그런 사랑을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 진정한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단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메리가 말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열고 주위를 둘러보렴. 그러면 언젠가 너의 곁에도 진정한 사랑이 찾아올 거야. 존이 말했다. 그리고 사랑을 찾았다면 그 사랑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렴. 존과 메리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하도록. 메리가 덧붙였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가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작가는 존과 메리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 부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존과 메리가 동시에 말했. 그 순간 작가는 잠에서 깨어난 듯 눈을 번쩍 떴다. 그는 여전히 사랑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작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의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존과 메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곳에서 그는 왠지 모를 벅찬 감동을 느꼈다. 존과 메리, 당신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작가는 사랑의 집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그곳을 떠났다. 그 후 작가는 존과 메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사랑 소설을 집필했다. 그 소설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사랑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사랑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다. 그곳은 그곳은 사랑이 영원히 살아 숨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존과 메리의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세대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줄 것이다. 어느 날 한 무리의 아이들이 사랑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낡고 오래된 집을 바라보았다. 저 집이 정말 사랑의 집이야? 한 아이가 물었다. 저곳에 살았던 존과 메리라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래. 다른 아이가 대답했다. 무슨 이야긴데? 옛날 옛적에 존이라는 할아버지와 메리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들은 아주 늦은 나이에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었대.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헤어지기도 했었지. 그래도 결국엔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야. 우와, 정말 멋지다. 아이들은 존과 메리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우리도 나중에 크면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한 아이가 말했다. 그럼 우리도 존과 메리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을 거야. 다른 아이가 대답했다. 아이들은 사랑의 집을 향해 해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존과 메리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따뜻한 씨앗으로 심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사랑의 집은 세대를 이어 사랑의 전설을 전하는 곳이 되었다.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은 존과 메리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의 사랑을 더욱 소중히 가꾸어 나갔다. 시간은 흘러도 사랑의 집은 변하지 않았다. 그곳은 여전히 사랑이 영원히 살아 숨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존과 메리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진정한 사랑의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어느 늦은 밤, 사랑의 집 창가에 다시 한번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불빛은 마치 존과 메리가 여전히 그곳에 머물며 사랑을 속삭이는 것처럼 따스하고 포근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사랑의 집은 그렇게 사랑의 영원함을 노래하는 곳으로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노래는 세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 사랑을 찾는 이들에게 희망을, 사랑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용기를, 그리고 사랑을 잃은 이들에게는 위로를 전해줄 것이다. 존과 메리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을 것이다. 사랑의 집은 비록 낡고 허름해 보일지라도 그 어떤 화려한 저택보다도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곳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사랑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오랫동안 이곳을 방문하고 싶었지만 이제야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 존과 메리가 머물렀던 흔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거실 한켠에 놓인 낡은 흔들의자, 벽난로 위에 걸린 빛바랜 사진, 그리고 창가에 놓인 오래된 책들. 모든 것들이 존과 메리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노인은 마치 존과 메리가 금방이라도 나타나 자신을 반겨줄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그때 노인의 귓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당신은 누구시죠? 존의 목소리였. 저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곳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메리의 목소리가 들려. 당신들의 사랑은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변치 않을 수 있었나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고 이해했고 배려했기 때문이지요.
존이 대답했.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메리가 덧붙였. 당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도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존과 메리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했다.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존과 메리의 목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노인의 귓가에 맴돌았다. 노인은 사랑의 집을 나서며 왠지 모를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남은 삶을 존과 메리처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로도 사랑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랑이 영원히 살아 숨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존과 메리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세대를 거쳐 영원히 전해져 내려갈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표본으로서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불꽃으로 타오를 것이다. 사랑의 집은 그렇게 사랑의 영원함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가 되어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 시는 사랑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는 세상 모든 곳으로 울려 퍼져 사랑의 멜로디가 되어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존과 메리의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선율에 실려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어느 날, 한 음악가가 사랑의 집에 대한 전설을 듣고 그곳을 찾아오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영감을 주는 사랑 이야기를 찾고 있었고, 존과 메리의 이야기가 바로 자신이 찾던 이야기라는 것을 직감했다. 사랑의 집 앞에 선 음악가는 낡고 오래된 집에서 흘러나오는 묘한 기운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고요했지만 왠지 모를 따스함이 느껴졌다. 마치 존과 메리가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음악가는 거실 한가운데에 있는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건반 위에 손을 올렸다. 그때 어디선가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오는 듯했다. 마치 존과 메리가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듯했다. 음악가는 자신도 모르게 건반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 선율은 존과 메리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한편이 아름다운 노래였다. 음악가는 밤새도록 피아노를 연주했다. 그의 연주는 사랑의 집을 가득 채웠고 밖으로 퍼져나가 온 동네를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였다. 다음 날 아침, 음악가는 사랑의 집을 나서며 존과 메리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당신들의 이야기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노래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 음악가가 작곡한 사랑의 집이라는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그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사랑의 찬가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사랑의 집은 더욱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 존과 메리의 사랑 이야기를 되새기며 자신의 사랑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도 사랑의 집은 변하지 않았다. 그곳은 여전히 사랑이 영원히 살아 숨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남아있었다. 그리고 존과 메리의 이야기는 노래가 되어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질 것이다. 사랑의 집은 그렇게 사랑의 영원함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악보가 되어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 악보는 사랑을 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음악은 세상 모든 곳으로 울려 퍼져 사랑의 하모니가 되어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하 22, 4S, 띠띠, C, 모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고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존과 메리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음악이 되어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어느 날, 한 연인이 사랑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오랜 시간 서로를 사랑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혀 이별의 기로에 서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사랑의 집에 얽힌 전설을 듣고 그곳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다. 사랑의 집 앞에 선 연인은 낡고 허름한 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스한 기운에 왠지 모를 위안을 느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가 존과 메리가 머물렀던 흔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거실 한켠에 놓인 낡은 흔들의자, 벽난로 위에 걸린 빛바랜 사진, 그리고 창가에 놓인 오래된 책들. 모든 것들이 존과 메리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연희는 마치 존과 메리가 자신들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을 지켜낼 수 있었나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 그때 어디선가 존과 메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우리는 서로를 믿었고 존중했고 배려했기 때문이지. 존의 목소리가 온화하게 울려 퍼졌.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메리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귓가를 감쌌다. 연희는 존과 메리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서로에게 소홀했던 점들을 반성하고 다시 한번 잘해보기로 결심했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 그래요. 우리 함께 노력해요. 여자가 남자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연희는 사랑의 집을 나서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존과 메리의 사랑 이야기가 따뜻한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후로도 사랑의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사랑에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랑이 영원히 살아 숨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존과 메리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세대를 거쳐 영원히 전해져 내려갈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표본으로서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불꽃으로 타오를 것이다. 사랑의 집은 그렇게 사랑의 영원함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가 되어 영원히 그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 시는 사랑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감동과 희망을 선사할 것이다.